안녕하십니까. 에필성형외과 원장 김찬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유형별 코 성형 중에 들린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 들린코 수술은 대부분 의사들이 기피를 하거나 좀 수술하기 불편해하는 수술이죠. 왜 그러냐면은 코가 좀 짧고 들려있기 때문에 이거를 내리면 아무래도 코의 그 피부 긴장이 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 내리는 물질들이 인공 보형물을 많이 쓰게 됩니다. 이 인공 보형물 자체는 결국 억지로 피부를 내렸을 때 그 피부 긴장이 있다는 거죠. 소위 말하면 양궁화를 당기고 있는데 이 활을 계속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의 어떤 피부 긴장이 있다는 겁니다. 실리콘이나 보호텍스 같은 이런 인공 보형물 자체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부만 점점 당겨서 결국은 코끝이 노출된다든지 아니면 염증이 생긴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보통 들린코에서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들린코를 수술할 때 대부분 개방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들린코를 교정했다가 또 구축이 돼서 코가 더 들렸다가 그러면 개방된 그 흉터까지 와서 좀 더 환자분들이 고생하고 스트레스 받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펠에서는 그런 부작용을 줄이고자 자가 조직을 쓰게 되고요. 자가 조직 중에서 가장 흡수가 적은 늑연골을 씁니다. 근데 늑연골의 단점은 그 휘어짐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입자로 만들게 되죠. 입자 자체가 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늑입자라는 이제 수술을 제가 약 10년 동안 해왔었고요. 그 중에서 들린코를 그러면 어떻게 늑연골로 하게 되느냐? 그 연골과 연골 사이, 그러니까 아래 코 연골 아래가 있고 코 위에 연골이 있습니다. 위에와 아래 연골 사이를 끼워주게 됩니다. 화면으로 보시면서 얘기를 드리면 좀 더 이해가 빨리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여기서 보시면 그 코의 해부학 구조를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코뼈고 코 윗연골이라고 하고요. 코 아랫연골이라고 합니다. 그 코 아랫연골은 이제 탄성이 있어서 왔다 갔다 움직이기가 쉽겠죠. 원래는 윗연골과 아랫연골이 붙어 있습니다. 이 붙어 있는 부분을 이제 방리라고 해서 서로 갭을 틈을 주는 거죠. 그 사이에 여기에 있는 가슴 연골을 채취하는 것입니다. 보통 6번, 7번, 8번 사이에 있는 연골에서 채취를 하게 되고요. 대부분 한 1점 몇 cm의 작은 절개로 되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폐고, 늑막이고 그리고 늑연골 그리고 근육, 복근 근육, 그다음 지방 이렇게 피부 이 단면이 되면 이 전체를 보통 드러내는데 우리 에필에서는 이렇게 파내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폐와는 전혀 관계가 없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파낸 조각을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콧구멍을 내린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 중간에 연골을 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양쪽에 넣음으로써 장점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게 되냐면은 보통 보시면 일반 코 성형에서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콧구멍을 내립니다. 이걸 보통 귀연골을 쓰게 되는데요. 그러면 양쪽이 콧구멍이 다르다면 들린 콧구멍 정도가 다르다면 똑같이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그 비대칭 있는 경우는 비대칭 그대로 나게 됩니다. 그런데 에필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콧구멍이 더 많이 들렸다. 그럼 여기를 더 많이 내리고 여기는 조금만 내리는 많이 내리고 적게는 비대칭 교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콧구멍이 이렇게 들린 경우 여기를 더 많이 내리고 여기는 조금만 들렸다면 여기를 조금만 내리는 식으로 해서 비대칭 교정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가슴에서 절개한 부분에 코끝에 조각을 넣고 그 다음 콧대는 입자로 갈아 넣는 거죠. 그래서 늑연골을 입자로 갈아 넣는 늑입자는 약 3주 되면 경화가 됩니다. 3주 동안만 좀 조심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들린 코를 확실히 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례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 코가 많이 들려 있죠. 굳이 따지자면 왼쪽이 조금 더 들려 있고요. 콧대, 그 코 시작점이 굉장히 낮습니다. 특히 이마가 많이 뼈가 좀 나오는 편이라서 눈 사이에 미간 쪽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 그리고 콧구멍 위에 있는 이쪽 부분이 지방도 제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말하면 코가 짧고 들려 있고 코가 복코라고 하죠. 좀 지방이 많이 껴있는, 쉽게 말하면 쉬운 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피부의 긴장도가 많이 있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이 코를 최대한 높이고 내려서 이제 코를 만들어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게 제가 했는 것이 콧구멍을 내리고 여기 끼워 넣어서 콧대는 입자를 넣고 코끝은 가슴 연골을 여기 2가지 정도 조각을 넣어서 전체적으로 내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면 전 결과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 이분이 코 수술하고 나서 워낙 자신감이 생겨서 이제 다이어트를 한 거예요. 그리고 눈썹을 아이 펜슬로 이제 한 거죠. 그리고 살을 빼다 보니까 눈이 살짝 꺼져 보이는 거지 같은 사람이란 걸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지금 콧구멍이 이제 내려간 것을 이제 아실 겁니다. 그리고 콧대가 섰죠. 그래서 콧대와 코끝을 한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연고를 넣어서 콧구멍을 확실히 내려서 코와 그 턱의 그 조화를 맞추게 됩니다. 실제 이분은 훨씬 길고 넓고 여기가 짧았지만 지금은 비율이 1대1로 이제 같아진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측면 보실까요? 자, 측면 보시면 일단 코 뿌리 부분이 올라온 걸 아실 거고요. 코가 들린 부분이 코가 내려간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들린 코와 짧은 코를 동시에 교정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코 전체가 짧아 보이고 여기가 상대적으로 길어 보이는 비율이 깨어져 있는 부조화를 보실 것인데 지금은 코가 길어져서 이 부분과 1대1 비율로 조화를 이루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네,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들린 코에 대해서 유형별 코성형 중에서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들린 코를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콧구멍을 내리는 비공 내림 수술, 특히 늑연골로에서 하는 수술은 굉장히 우리가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들려있기도 하고 다른 코 성형으로 해서 후유증으로 인해서 들려있기도 하기 때문에 거의 보편적으로 시행하는 코 성형인데 대부분 이제 일반 코 성형 하시는 선생님들이 꺼려하시고 어려워하시는 이유는 코가 잘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이유죠. 그건 대부분 약한 귀연골이나 비중격 연골을 써서 그러는데 가슴 연골을 단단한 걸 쓰게 되면 오히려 쉽게 내릴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유형별 코성형 중에 들린 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코 주제에 대해서 좀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